자,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종식되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5월 안에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좀만 더 참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 7주차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7주차. 오늘은 이 팀워크 능력 지도 부분에서 멤버십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멤버십이라고 많이 이제 친숙한 단어죠. 근데 이제 멤버십은 여러분들의 뭔가 그 느낌상, 그 단어의 느낌상 보면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많이 멤버십 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 그게 멤버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팀 생활을 할 때, 사회에 나가게 되면 팀 생활을 할 때 멤버십, 팔로우십하고 같은 같은 우리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로우십과 멤버십. 근데 팔로우십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 그 팀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지 않고 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팔로우십.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직업인으로서 직장 생활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다. 과연 멤버십과 리더십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렇죠? 자, 기업 팀장과 팀원의 아침 회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보고서는 완성이 되었나요? 이제 K가 팀장입니다. L이 이제 팀원이고, L. 네,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K,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L, 팀장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하니 그닥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신 자료 중에 팀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네요.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신 자료 중에 일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자사의 여성용품 매출과 브랜드 선호도의 자료가 특히 그렇더군요. 그렇습니까? LC가 보완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들 하겠습니다. 대신 기한을 주말까지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합시다. 부족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처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사례를 보면 한 땀 한 땀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 느껴보면요, 이런 거예요. 일단 팀원 LC가 말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사실 팀장이 그 일 다 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LC는요,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유는 팀장님이 지시하신 내용과 통계적 자료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장 됐을 때도 이런 팀장이 되면 되게 굉장히 좋아요. 뭐냐, 자신이 줬던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LC는요, 다음부터 대드는 게 아닌 이 팔로우십, 팀장을 따라가는 포지션에서 자신이 했던 일을 인정받고, 팀장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여기 봤죠? 부족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처리해 주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요, LC 입장에서는 내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팀장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줬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K의 팀장의 이러한 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팀원일 때는 이러한 LC처럼 따박따박 뭔가를 보고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근거 위주의 일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를 이제 그 논리적 육하 원칙대로 딱 언제까지 시간을 줘주면 이렇게 처리하겠다, 필요한 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팀장은 여러분들 LC를 굉장히 신뢰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따라가는 우리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의 리더십이 아주 뭔가 희망으로 생각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멤버십의 유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동형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팀원은 이렇게 수동형이 될 거예요. 판단과 사고를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의지해. 누구한테? 리더와 상사에게. 그리고 지시가 있어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또 그러죠. 하라는 것만 해. 시킨 것만 해. 뭐 군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데 나의 판단대로 했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실수의 이것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얘기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입 팀원이 됐을 때 이러한 수동형 포지션에서 팔로우십의 수동형을 많이 발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이제 4가지는요, 이제 사람의 스타일. 그리고 이제 수동형에서 시간이 지나도 평생 수동형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수동형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개인이 일하는 방향성일 수 있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팀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무형,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해. 그 다음에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 뭐냐? 내가 하는 일에 원칙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그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포지션의 소유자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실무형, 똑순이 나게 똑순이라고 얘기하죠. 일을 똑바로 떨어지게 하죠. 뭔데 이따 뒤에 또 역시만 근데 이런 사람은 뭔가 인간미가 없어요. 뭔가 일을 안 돼요. 그거는 이 규칙, 이 원칙 때문에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물샐 틈 없이 근거 위주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소외형. 자립적인 사람 일부러 반대하는, 이게 뭐냐면 이 포지션은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모든 일에는 치고 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늘어지려고 하는 아주 그 정반대적 포지션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뭔가 이 반대 의견,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의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자합시다. 그러면 꼭 반대 포지션에서는 투자도 좋지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시장이 위험한데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이 기회다. 근데 반대 포지션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도 사람의 특성상 그 사람의 관점상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반대 극부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능형. 수능형은 뭐냐? 팀 플레이를 한다.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한다. 이 수능형은 거꾸로 뭔가 이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를. 소외형과 수능형. 그죠? 나는 못하겠어. 뭔가 위험해. 그렇지만 여기는 자, 가자.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적 방향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팀원들의 이 팔로우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4가지 포지션이 있고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 여러분들의 잡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 주도형 멤버십, 주도형 팔로우십을 해야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이 주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자신의 능력치를 극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과 이것을 뭔가 건설적이고 확률을 높이는, 실패할 수 있는 걸 적게 하는 아주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적이죠. 근데 주도형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도형 멤버십 유형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사회에 나가서 팀에서 여러분들이 독보적으로 이제, 그래서 꼭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여러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껴보고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맞는 유형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꼭
주도형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 이제 주도형 이거를 보는 시야의 포지션, 다각도적 관점을 본 거예요. 자아,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제3자, 동료나 리더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이렇게 자아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조직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 좋겠고, 요거를 꼭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자아가 생각하는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자아로 소외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조직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통념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숙지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동료나 리더가 여러분들의 이 포지션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대방의 관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뜻한 바를 이루고 조직에서의 포지션, 그 다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스탠스를 어떻게 밟고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셋업할 수 있어요. 이 셋업이 잘못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난 열심히 해, 남을 생각하지, 나는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도 없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조직에서 계속 인정을 못 받아요. 조직에서 자꾸 뭔가 네거티브한 반응이 나와. 조직에서 뭔가 멀어지는 것 같아, 소외되는 것 같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을 극복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조직에서 뜻한 바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팀들의 특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회에 있는 팀들이 건설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사회는 엄청난 팀들, 엄청난 조직, 부실하고 튼튼하고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효율적인 팀들의 문제를 특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팀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러한 팀을 피할 수가 있어요. 비효율적인 팀에 있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힘들 거니까. 자, 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팀에 딱 갔을 때 처음에 생산성이 하락한다. 그러면 팀이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코로나나 대외적 시장의 변수가 변해서 팀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고, 모든 게 좋은데 이상하게 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거는 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팀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이 불평, 불만을 계속 토로해요. 일해, 내일까지 해. 그러면 싫어요. 왜 해야 돼? 우리만 너무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불편, 불만,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계속 생겨나. 그러면 그 조직은 비효율적 조직이에요. 꼭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3번, 팀원들 간의 적대감과 갈등. 팀원들 간의 적대적 감정과 갈등들이 계속 야기돼. 이것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갈등 관리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거꾸로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이 3번이 시스템화가 안 돼 있고 이것을 건설적으로 뭔가 승화를 못 시키면 이 갈등들, 그 다음에 이 적대감, 이 쓰잘데기 없는 이 비용들은 무조건 팀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비효율성이 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성장 동력과 추진력은 다 떨어져요. 일할 맛 안 난다는 얘기죠. 4번, 할당된 임무와 관계에 대한 혼동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떠한 일과 그러니까 업무 분장 딱 정확히 누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다음 공종인 나는 앞에 사람의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신뢰된 거가 계속 쌓여가면서 추진력, 그렇죠? 혼동이 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아주 딱 정형화된 이 업무 분장을 통해서 탁탁탁탁 절차대로 딱딱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우왕좌왕 네가 해 내가 해 아니면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구멍이 생긴다. 엄청난 효율성이 생기겠죠. 5번 결정에 대한 오해와 결정에 대한 불이행. 다시 말하면 이 비효율적인 조직은요 신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리더 조직에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 팀을 그 리더나 그 회사의 특성의 문화를 봤더니 그러한 결정이 내일이면 또 바뀌어. 또 모레면 또 바뀌어. 맨날 바뀌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조직에서 결정에 대한 내용을 믿을 수 있어요? 열심히 그걸 신뢰하고 뛸 수 있어요? 안 되죠. 오해를 하죠. 그죠? 오해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했다가 뭐 내일 또 바뀔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결정을 못 해요. 그죠? 불이행을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지시나 업무 패턴과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불이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직은 또 비효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6번. 냉담과 전반적 관심 부족. 그렇죠? 보세요. 4번, 그러니까 팀들과 싸우고 불평, 불만 많고 아무도 안 믿고 네가 해, 내가 해, 업무가 정확히 나눠져 있지도 않아, 분장도 안 돼 있어, 오해가 있어, 믿지도 않아, 불이행을 해.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회사의 얘기, 회사의 조직의 방향성, 팀의 방향성 하나도 관심이 없어. 나는 출근했고 월급만 받고 퇴근하면 된다가 돼요. 그러니까 냉담. 너 얘기하지 마. 나도 얘기 안 해. 그러면 유기적으로 일도 안 되고 모든 공정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이 팀은 어떻게 됐어요? 이 조직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7번. 6. 제안, 혁신, 효율적 문제 해결 부재. 당연하죠. 6번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이것을 제안하고 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번 때문에 3번 때문에 모든 게 유기적으로 선순환이 돌아가는데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8번 비효율적인 회의. 여러분들 사회 갔을 때 또 자, 회의하자. 아주 매일 회의만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은요,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의는 임팩트 있게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미리 스터디해 오고 모인 장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회의,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회의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직도 비효율적인 조직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타까운 조직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회의체가 많아요.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모여. 누군가 리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정제가 안 돼.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조직에 갔을 때 여러분들만의 일이 있어. 일을 해야 돼. 하루 8시간에 맞는 업무 분장의 일이 있어. 그런데 이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회의장에 끌려가. 그럼 여러분들의 고유한 일을 언제 한다? 야근을 한다. 주말에 나온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서히 지쳐가죠. 계속적으로 지쳐가게 됩니다. 이 비효율적인 회의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조직 피해야 됩니다. 9번, 리더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조직에 갔는데 비효율적인 조직인데 리더가 엄청나게 일을 잘해요. 리더가 혼자 막 전제전능하게 일을 다 해. 매출도 많고 영업도 많고
혼자 해결을 다 해요. 근데 이 조직이 왜 비효율적인지 알아요? 밑에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아, 팔짱 끼고 우리 팀장님 최고, 우리 리더 최고, 역시 리더는 능력자야. 여기까지는 좋지. 문제는 그 리더 밑에 있는 이 밑에 그 조직 구조상 이 밑에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밑에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교육도 안 돼. 생각도 못 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자라는 그러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팀워크가 왜 무서운지 지난 시간에 봤죠. 같이 뭔가를 시너지를 어떠한 일을 할 때 한 명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 셋보단 넷, 네 명이 모여서 일을 하면 네 명이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6명의 일, 7명의 할당된 일을 4명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분업의 효과, 경영학에서 나오는 시너지. 이제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혼자 다 해버린다. 굉장히 조직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근데 혹 여러분들이 사회 나갔을 때 이런 리더를 만나면 이 리더들이 나쁜 리더일 수가 있어. 뭐냐? 원래 조직에서는 권한 위임, 우리 이따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권한 위임을 해. 다시 말해 팀장으로 하는 일을 밑에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이 리더가 밑에 사람 못 믿으면 일을 못 주겠지. 근데 받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됐을 때 이 팀장은 리더는 이 일을 하는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일을 더 확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 그만큼 기회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능력 없는 경력 오래된 리더는 자기 살려고 밑에 사람한테 권한 위임을 임파워먼트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오래 살려고 나를 대체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쓰는 캐릭터가 왕왕 있어요. 밑에 사람은 일도 못 배우고 시간만 가고 조직에서는 밑에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죠. 우리 팀장이 최고라고만 하지. 그럼 그 팀장은 오래 가겠죠. 밑에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그 조직은 다 능력이 없어져요. 맞죠? 그래서 이 9가지보다 더 많겠지만 이러한 그 시그널이 있는 조직은 여러분들이 좀 뭔가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피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조직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직에서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보세요. 불평, 불만이 증가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불평,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돼요. 급여가 너무 작다. 일단 급여를 많이 주면서 이 사람들의 니드를 해결해야 돼요. 불만을 종식시켜야 돼요. 여기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돈을 준다니까 더 주네? 그럼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더 일을 하기 시작해. 자, 그다음 불평을 해결하고 불만을 해결하고 팀원 간의 적대감과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요. 갈등이 뭐야? 내가 해결해 줄게. 고충이 뭐죠?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이 팀과 이 팀에 같이 만나서 해결을 하고 업무를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해당되는 거지. 이 일과 이 일이 중복돼서 문제였군요. 쓸데없이 한 일을 여러 명이 했군요. 이 어려운 일을 혼자 했군요. 이걸 다 해결해 주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 4번도 해결이 되면서 신뢰가 쌓이고 적대감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5번 조직에서 얘기하는 방향성, 지시사항. 우리는 앞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노력합시다.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해요. 진짠가 보다. 우리 더 열심히 하면 급여를 더 올려주겠네.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기 시작해요. 왜? 신뢰와 신의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냉담함과 전반적 관심이 없어지죠. 당연히 생기지. 모든 거에 조직의 발표와 시그널에 귀를 기울여. 무조건 될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혁신을 하기 시작하고 조직의 변화를 제시하기 시작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져가요. 같이 연구해요. 같이 돌파해요. 그러면 회의도 시간이 없고 뭔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됐기 때문에 회의도 시간 떼어먹는 회의를 안 해요. 내일을 하면서 임팩트 있게 다 아는 내용들 딱 결정만 합니다. 아, 이게 좋겠어요? 딸 이 팀 문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팀 문제가 없어요? 오, 회의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리더는요, 어떻게 되냐? 나는 너에게 나의 중요한 일을 줄게. 꼭 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믿어. 이렇게 권한 위임을 하기 시작하면 팀원들이 미래의 팀장의 생각과 뭔가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그 팀은 갑자기 수혈이 되면서 엄청난 심장 소리와 함께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선순환, 팀이 살아나는 이제 그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거꾸로 하면 바로 죽습니다. 팀장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한 1, 2년, 3년, 5년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거고 미리 이걸 잘 이제 습득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우리 2교시 수업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